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한자를 붙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새 한 마리 한번 보세요. 새가 깃을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깃을 강조한 기두자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글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의 깃을 강조했구나. 깃우 이겁니다. 이 새가 무슨 새 같아요? 제비 같습니까? 제비? 그러면 제비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옛날에 나오는 그 제비 한 마리. 흥부와 놀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다. 그래서 흥부와 놀부 중에서 이 제비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비에 대한 글자는 반드시 여러 번 써서 잘 쓸 수 있어야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한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배운 것은 이 깃을 강조한 기두자죠. 그죠? 기두자인데 여기에서는 새 한 마리를 강조한 새 추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인 쓰고요. 이렇게 쓰고 내리 긋고 하나 둘 셋 이게 쓴 게 새추입니다. 물론 이 글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 새추 이렇게 못 읽어도 좋아요. 왜? 잘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것이 새다라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새를 강조한 새추자. 그러면 새조자도 있겠죠. 그죠? 새조자는 더 많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한번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쭉 올려서 자, 여기 보면 새추자와 새조자가 있는데요. 새추자는 조금 전에 배운 사람인을 이렇게 쓰고 히어 쓰듯이 쓰면서 내리 긋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새조자는 그죠? 이렇게 주둥이도 쓰고 머리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꼬리를 길게 내리 긋고 그 다음에 꼬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새의 그 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조자인데 여기에서는 새조자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새추자만 나온다는 사실. 새추와 새조의 그 차이점은 새추는 조금 작은 새 또는 꼬리가 화려하지 않는 새를 말하고요. 이 새조자는 조금 큰 새라든지 꼬리가 조금 화려한 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추자를 누구로 했다? 제비로 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놀부와 흥부라는 형제가 한 집에 살았는데 욕심쟁이 형 놀부는 집 재산을 전부 독차지한 채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쫓겨난 흥부는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처마 끝 제비집에서 제비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듬해 은혜를 입었던 그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는데 그 박씨에서 열린 박 속에는 금은 보화 보석이 가득 들어있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 놀부는 자기도 제비의 덕을 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1년 뒤 놀부의 집에도 제비가 날아들어 처마 끝에 집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어서 와라. 나도 부자가 한번 되어보자. 집을 다 지은 어미 제비는 알을 부화시켜 새끼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제돌이라는 제비 새끼는 아침 해가 뜰 때 날개짓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돌이가 제비인 이 제돌이가 날개깃을 퍼덕이면서
아침 해가 반짝반짝 뜰 때 흰백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빛나는 모양, 어떤 물건이 빛나는 모양, 그렇게 했죠.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에다가 날개의 깃을 퍼득퍼득 하면서 연습을 하니 이것이 바로 익히를 습, 이렇게 합니다. 학습할 때 이 단어 씁니다. 익히를 습. 어느 날 어미제비는 이른 아침 제비 새끼들 중에서 날개를 퍼득이는 제돌이, 자, 날개를 퍼득이는 새출자 제돌이, 그죠? 를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통통 튀기면서 어떻게 해주더라? 씻겨주더라. 씻을 탁, 세탁할 때 일 쓰겠죠, 그죠? 씻을 세자는 소의 반란, 우도리 이야기 배웠죠. 우도리가 먼저 다리를 달고 신성한 물로 씻더라. 세례받은 거죠, 그죠? 씻을 세, 씻을 탁, 세탁.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죠? 날개를 퍼득이는 제돌이는 물로 씻었기에 몸이 젖어 있겠죠. 그래서 빛나는 아침 해에, 그죠? 빛나는 아침 해에 젖은 몸을 말리더라 이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빛나는 아침 해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빛날 요자입니다. 빛날요. 해가 비친다 이겁니다. 비치는 해에 몸을 좀 말려라. 말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치는 해를 강조했기 때문에 비칠 요자, 빛날 요자입니다. 자, 이 단어는, 그죠? 이 단어는 우리 일요일, 월요일 할 때 이 요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이렇게 일 이렇게 써놓고요. 뭐 요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 요일도 한자를 쓰려고 하면 어차피 일자만 쓰면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요자 때문에 상당히 갈등되죠. 그래서 보통 월요일 할 때 월자만 쓰고 요일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자신있게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할 때 요자까지 다 써버리세요. 한자로. 그러면 한자를 더욱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냥 날일자 하나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날개깃, 새의 깃을 씁니다. 제비의 깃. 그 다음에 새 출자로 마무리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자신있게 쓰면 더 멋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자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돌아, 밝게 빛나고 비치고 있는 저 해에 몸을 좀 말려라. 네 어머니, 야, 정말 아침에는 밝게 빛나는구나. 어미제비는 제돌이를 다시 집에 데려다 놓고 먹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놀부는 제비집에서 제비새끼 한 쌍을 꺼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제돌이와 제순이였습니다. 놀부는 한 쌍의 제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난 흥부보다 2배로 많은 돈을 벌어야지. 자, 여기서 새 2마리니까 새 추자를 글자 2개를 써야 되겠죠, 그죠? 글자 2자를 이렇게 쓰고요. 새 추자를 이렇게 씁니다. 제비 그 자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 손? 또 우자는 손이죠, 그죠? 버두자 할 때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다니는 친구 했듯이 이것은 손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 손이다? 놀부 손이다. 놀부 손 위에 한 쌍의 제비를 강조해서 쌍쌍 되겠습니까? 놀부는 2마리 중 1마리를 놓치자 다른 1마리인 제돌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줄로 다리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에이. 자, 여기서 제돌이가, 그죠? 줄에 묶였죠. 자, 줄을 먼저 쓰겠습니다. 줄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새추자 이렇게. 그러면 묶을 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묶을 유.
유지하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유지는 뭐냐? 어떤 것을 묶어서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유지입니다. 놀부는 무엇인가를 생각한 듯 줄에 묶인 제돌이 위에 그물을 벌려 다시 덮어 씌웠습니다. 줄 하나 묶은 것으로는 불안해. 여기 위에 그물을 다시 씌워 아주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자, 여기서 그 줄에 묶인 제돌이를 그물로 다시 덮어 씌웠죠. 그죠? 그물을 벌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벌릴 라자인데 한번 써볼게요. 그물이죠, 이게. 눈목자를 밑에 뉘어 놓은 거요.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제돌이, 제비, 세 추자. 이렇게 쓰면 벌릴 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나열하다 할 때 이런 단어 쓰겠죠, 그죠? 줄에 묶이고 그물에 씌워진 제돌이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울어댔습니다. 놀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왜 시끄럽게 자꾸 울어? 박시고 뭐고 너를 태워버리고 말겠어. 예! 놀부는 울어대는 제돌이를 그물 밖으로 끌어내어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제비 세 추자를 불 위에 올려버리더라. 점 4개. 다시 한 번 더. 태울 초자 이렇게 세 추자를 쓰고 나서요. 점 4개를 써주세요. 그러면 제비를 불 위에 올려서 태우더라. 태울 초. 쏙이 타는 것도 이걸 씁니다. 어차피 그거 태우는 거나 쏙 타는 거나 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꼬리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제돌이는 하늘로 날아올라 불을 끌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기 바다 위에 암초가 있구나. 꼬리에 불이 붙은 제돌이는 암초 위에 앉아 바닷물에 꼬리를 적셔 불을 껐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한 것은 암초죠, 그죠? 암초는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석자로 쓰겠습니다. 돌석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꼬리에 불이 붙은 그 제비 이렇게 불 점 4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암초 초자가 되는 거예요. 놀부에게 잡혀 있다가 강남으로 돌아갈 때를 놓친 제돌이는 겨울 동안 지낼 곳을 찾아다니다가 흥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일단 가자구나. 흥부님께서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가난뱅이였던 내가 너희 제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너를 도와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응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또 놀부는 우리 형님이시란다. 우리 형님이 저지른 일이니 내가 이렇게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다. 자, 여기서 보세요. 흥부의 집이 나오죠. 그래서 집을 뜻하는 한자를 이렇게 써 넣습니다. 그 다음에 흥부는 사람이니까 사람인 써 넣고요. 그 다음에 제비 한 마리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서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마음을 강조해서 마음 심자를 넣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집을 쓰고 그 다음에 흥부 그 다음에 세추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음심 끝에 씁니다. 그러면 응당 그렇게 하다 할 때 응당할 뭐 응급처치 또는 응답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흥부 집으로 온 제돌이가 입을 벌리면서 말했습니다. 흥부님,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오직 강남으로 가는 것이에요. 오직 강남. 자, 여기서 제돌이가 입을 벌려서 입구자를 쓰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하는 말 오직 강남으로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유자입니다. 유일할 때 오직 하나라는 글자에 이 단어를 씁니다. 흥부는 손에 제돌이를 올려놓고 풀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를 놓쳐서 갈 수가 없어. 내가 놀부 형으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이 겨울부터 나자. 자, 여기서 보호해 준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흥부가 제비에게, 제돌이에게 보호해 준다는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 원자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개, 그죠? 풀입니다. 이것은 잎을 덮어주면서 또는 풀을 덮어주면서 말을 하는 것이겠죠. 누구에게? 제돌이에게. 뭐라고? 보호해준다고 했죠. 어디 위에 올려놓고? 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할 호자. 이 호자 굉장히 어렵지만 어차피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글자가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글자 만들었죠. 보호할 호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보호하다, 변호사할 때 이 단어 씁니다. 제비가 동생 흥부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형 놀부는 흥부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흥부야, 제비를 어디 숨겼느냐? 냉큼 내놓지 못할까? 형님, 무슨 제비 말이에요? 겨울이 다 되었는데 제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놀부는 옛날에 쓰던 절구만 뒤지지 않고 집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저 절구는 뭐냐? 옛날에 쓰던 절구라 처박아 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어디에 숨겼습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다 떨어진 절구통. 그래서 절구구자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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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우리 아이 야자 할 때 배웠죠, 그죠? 절구통 머리. 절구통은 텅 비어 있으니까 아이의 머리는 절구통처럼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절구통.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개, 낙엽이나 풀로 이렇게 덮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추자, 세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더하기 2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세추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절구 구자 쓰면 예구자 씁니다. 예구, 옛날 구. 그래서 뭐 구면이다 이렇게 하면 얼굴면자를 써서 잘 아는 사이다, 옛날부터 아는 사이다, 한번 보았던 사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구식이다 이런 걸 쓰시겠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본에서라든지 중국에서는 이 예구자를 일자 써놓고요, 이렇게 날일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부의 의심에서 벗어나자 제돌이는 흥부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돌이는 흥부의 집에서 겨울을 보내었고 이듬해 봄이 되어 날개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돌이가 날개의 힘을 얻어 날려고 퍼득거리자 흥부가 손으로 밀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밀추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손으로 민다. 손을 강조했기 때문에 손을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돌이 하나만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이게 새를 손으로 밀어준다, 밀추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추천하다 이런 단어도 그 누구를 밀어주는 거니까 이 추천이란 단어에 추차 이 한자를 씁니다. 흥부가 손으로 힘껏 밀어주자 제돌이는 힘차게 날아올라 높은 산 아래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산 아래에 있는 제비, 제돌이. 그래서 이 높게 날아간 이 높은 산과 높이 올랐다는 것을 강조해서 높다라는 뜻, 높을 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한자는 우리나라 그 성에도 쓰는 말이죠, 그죠? 최뭐뭐 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최자를 잘 안 외워주면 자기가 아는 최씨라는 그런 친구 이름을 하나 빗대어서 만약에 최무선이다 라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무선은 뭐 한자를 적지 않더라도 이 최자만은 한자를 적어 놓고 자꾸 외우면 이 한자가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마침내 제비나라에 도착한 제돌이는 마차를 타고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려야지. 어이구 그래. 자, 여기서 그 제돌이가, 그죠? 제돌이가 마차를 타고 나아간다. 그래서 나갈 진 하세요. 뭐 진로, 진퇴, 양난 이런 단어에 쓰는 한자입니다. 뭐 진행하다 라는 그런 단어에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받침을, 그죠? 뭐 발로 해석을 하면 새가 발로 쫑쫑쫑 뛰어서 나아간다 그렇게 해석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발을 나타내는 책받침을 마차라는 단독적인 그림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마차를 타고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 더 그림화가 잘 되면서 더 쉽게 이야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돌이는 대궐 안으로 들어갔고 제비왕은 두 눈을 부릅뜨고 꽃으로 된 화관을 쓴 채 통나무 의자에 앉아 권세를 누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제비왕의 모습을 보면서 권세, 권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아주 멋있는 의자, 나무목, 그 다음에 꽃으로 된 그 화관, 그 다음에 두 눈을 부릅뜬 제비왕, 그 다음에 제비왕도 새니까 새추, 이렇게 해서 권세, 권자를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제돌이가 돌아오지 않아 짐은 제돌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느니라. 응? 제돌이의 몸이 이상하구나. 어떻게 된 일이길래 털이 불에 탄 자국이 있는고. 대신은 제돌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 자, 여기서 이 대신, 신하는 누구를 말하냐면 볼견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람, 다리를 단 사람, 볼견자죠, 그죠? 여기서는 임금 제비왕 앞에 있는 신하입니다. 무언가를 지켜보고 오는 그런 신하죠, 그죠? 그래서 눈을 부릅뜬 제비, 이렇게 해서 신하로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눈을 부릅뜬 제비는 제돌이의 몸을 보고 오기 때문에 볼간자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누구? 제비왕의 모습, 꽃 화관을 쓴 눈을 부릅뜬 제돌이, 이렇게 처리하면 제비왕이 볼견자, 눈이 큰 제비에게 제돌이를 보고 오라고 시키기 때문에 볼관입니다. 관찰하고 오라 그거겠죠, 그죠? 그래서 관찰할 때 이 관자를, 이 한자를 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제비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제비 이야기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것은 멈추고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 새의 깃, 제비의 깃이라든지 또는 이 새 추자만 쓸 수 있으면, 그죠? 많은 글자를 한 번에 쓸 수 있죠. 자, 여기서는 깃과 그 흰백자, 나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익힐섭,
그 다음에 물로 씻고 있죠, 그죠? 그래서 깃을 퍼덕이는 그 제돌이 앞에 물 튀겨 나오는 그 물방울만 쓰면 씻을 탁. 그 다음에 새의 깃을 퍼덕이는 그 제돌이 앞에 해가 비치는 모습, 빛나는 모습, 빛날요. 그 다음 놀부가 한 쌍의 제비를 손 위에 올려놓은 거, 손 위에 한 쌍의 제비 쌍쌍. 그 다음에 제돌이를 줄로 묶었기 때문에 줄, 실을 뜻하는 이 실사변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벌려서 제비를 덮어버렸죠. 벌린 그물을 강조했기 때문에 벌릴라. 그 다음에 실을 하나 더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에 태워버렸죠. 그래서 맨 밑에 점 4개 불을 뜻하는 글자를 넣어주면 태울 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제돌이가 흥부집에 찾아가니까 흥부가 당연히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잘 받아주죠, 그죠? 그래서 집, 그 다음에 흥부, 그 다음에 제비,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 흥부의 그 마음,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응당할 응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비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오직 강남만을 가려고 한다. 오직 유자. 그 다음에 보호하려고 한다 하죠, 그죠? 말을 한다. 보호한다는 거 말을 한다겠죠? 그 다음에 풀을 덮어줬다. 그 다음에 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 그 다음에 누구 손? 흥부 손, 이렇게. 그 다음에 풀을 이렇게 덮어 씌워 놓고 제비 한 마리 여기에 숨겨 놓고 그 다음에 옛날에 쓰지 않는 절구통, 약자는 날일자, 일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흥부가 이듬해에 손으로 밀어주더라. 제돌아 잘 날아가거라 하면서 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산 꼭대기 아래까지 높이 올라간 그 제돌이 높을 최. 그 다음에 새가 마차를 타고 나가더라. 나갈 진. 이렇게.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제비왕의 모습이죠. 나무 의자는 나무목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개. 그 다음에 눈을 부럽던 제비왕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견자는 누구? 눈이 큰 제비, 신하 제비.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제비왕 이렇게 처리하면 이 눈이 큰 제비를 강조해서 볼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부터 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